네, 이어서는 글로벌 핫 이슈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조금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NS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식전략팀장 백찬규 팀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만 뵙다가 실물로 뵈니까 이렇게 감회가 새롭네요. 네. 저희 핫 이슈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핫 이슈 열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 홍수 전략 통했다라고 키워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벌써 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의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어느새 한 달여가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흘러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난 1기 때 2017년 초반을 생각해보면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압박을 했던 게 그 첫 번째 협상의 원칙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완화되면서 좀 첫 번째 발언 수위보다 그게 많이 낮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행보가 무역적인 부분, 그다음에 정치, 외교,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했던 게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우려했던 거는 다행히 좀 피해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먼저 취임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골자였는데 다행히 그게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각 국가별로 발언의 수위는 세지만 사실 증시나 실질적인 무역이나 정치 부분에 즉각적인 영향력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좀 이렇게 세게 지른다고 하나요? 세게 맞습니다. 말을 해놨다가 네. 다시 이렇게 야금야금 주워가는 방식으로 이런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보편 관세는 일단 없었고 상호 관세도 약간은 미뤄졌는데 당장에는 미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잖아요. 이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가장 불안한 게 과연 어떠한 정책들이 더 나올지에 대한 네. 불안감, 또 주식시장은 이런 불안감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가장 고민입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 기존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갔느냐 봤을 때 지금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0이라고 돼 있는 것이 대통령이 취임한 날입니다. 한 달 전 그리고 취임하고 한 약 50여일 가량은 보통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아무래도 통상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다 보면요. 초기에는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행정명령이 서명되고 또 빠르게 진행돼서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아직까진 빠르지만 네. 다음 달이 만약에 지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불안감은 좀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좀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기간적으로 취임한 지 초기에는 약간 불확실성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지수를 통해서 또 그래프를 통해서 보니까 좀 색다르네요.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두 번째 핫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핫 이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인도 투자로 눈 돌리나. 이 얘기를 정말 창규 팀장님 유튜브에서 참 많이 봤어요. 네. 좀 또 세계 각국을 참 돌아다니셨더라고요. 보니까 인도 시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메리트를 느끼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네, 일단 제가 외부에서 인도에 대한 투자 이야기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외면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가 있고 포트폴리오 전략에 의해서 인도 투자를 좀 가져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인도에 다닌 지 좀 오래됐습니다. 약 네. 30년이 넘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인도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30년간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지난해 제가 2번 정도 인도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인도 출장길에 보고 느꼈던 것이 이 나라가 이제 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투자를 하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최근 한 4개월에서 5개월간은 지수가 좀 재미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좀 밸류에이션이 비쌌다라는 부분, 또 네. 두 번째로는 작년에 인도 총선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선거가 하루입니다. 네. 인도는 총선이 45일간에 오, 걸쳐서 정말요? 이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투자,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주목하는 바는 한 5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인도의 상승 요인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신흥국 투자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바로 인구입니다. 옅은 색선이 중국의 인구고요. 짙은 색선이 인도의 인구인데 인도의 인구가 약 2060년대까지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유엔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동력이 많다고 충분한 건 아니고요. 이 나라의 학구열, 그다음에 사용하는 언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도의 공용어는 영어입니다. 즉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에 있어서 언어적 장벽이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학업 성취도가 높습니다. 유일한 신분의 사다리가 그 나라는 아직 계급이 있는 나라입니다. 네. 신분의 사다리는 IT 계열의 학교에 가는 것인데 이러한 학교열 때문에 저는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는 변화가 가장 중요한데요. 종교적인 측면에서 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 많은데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소가 없어졌다라는 게 가장 반증인데요. 인도 힌두교에서는 소가 가장 신성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에 누워있는 소를 함부로 네. 치울 수도 없었고요. 몰아갈 수도 없었는데 모디 총리가 대도시 인근에 목초지를 마련하면서 소를 거기서 방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길이 길다워질 수가 있고요. 네. 종교에 의한 구태가 좀 사라지고 있지 않나. 더욱이 인프라에 대한 변화, 특히 금융에 대한 변화도 저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인도의 천민이나 불가촉 천민 같은 경우에는 신분 증명도 안 됐고요. 금융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계좌를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2010년 후반부터 전자신분 제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금융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따른 소비시장, 중산층의 증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마치 한 15년 전에 저희가 중국을 투자하던 스킨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인도에 대한 관심은 좀 가져볼 만하다. 다 떠나서 이재용 회장님과 그다음에 현대차가 상장을 했고 LG전자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에 재계 3위 재벌이 투자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라도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저도 갑자기 막 관심이 생기는데요. 또 신흥국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인구수다라고 말을 네. 해주신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인구수 또 올라가고 있는 학구열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금융 정책 이런 부분들이 인도 시장의 매력을 조금 더 올려주고 있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요즘 앞서서도 한번 언급이 있었는데 중국 증시가 참 핫하잖아요. 네. 우려와는 다르게 참 잘 가지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뜨면서 인도 증시가 약간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세요? 네, 맞는 말씀이세요. 인도가 이렇게 부각됐던 이유, 지난 10년간의 주가 상승을 보면은 S&P 500만큼 작년까지는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가 조금 주춤한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중국의 밸류체인이 인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도가 흥한다라는 아주 간단한 논리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중국보다는 오히려 캐나다와 멕시코를 먼저 좀 강하게 압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강하면 인도는 반사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좀 관망 중이긴 한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인도 모디 총리가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며칠 전에 만나면서 상호 관세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 또 무역 규모를 2030년까지 2배로 늘리겠다는 아주 긍정적인 내용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대중국 정책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진 않았습니다. 외교 압박, 통상 압박, 정치 압박 이 총 세 가지에서 좀 더 시장에서는 강한 좀 압박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도 있고 또 기대도 있는 지금 현재 정국인데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가 약간 주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는 건데 미국의 중국을 향한 이 관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좋은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관세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쭉 장기적으로 보고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참 새로운 이야기 많이 듣고 가는 것 같아요. 신흥국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시 저희의 원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미증 시가 앞으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는 또 행정명령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2월에는 관세를 역시나 예상한 것처럼 들고 왔는데 또 감히 예상해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떤 걸 또 들고 올까요? 네, 저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 선거 과정을 지켜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던 그 공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융규제 완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프리덤 시티즈라고 하는 신도시 정책 같은 네.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전력망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금융개혁입니다. 지금 금융규제 완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연방정부의 금융규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금융규제 기관에서 수장들의 임기가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되면서 친금융적이고 또 친가상화폐적인 인물들로 대거 교체가 됐습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신설되었던 여러 가지 금융규제 기관들이 권한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폐쇄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저는 이렇게 봤을 때 금융규제 완화 정책은 결국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규제가 완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 물가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자산 가격의 상승이 더 빨리 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출의 수위가 조금 쉬워지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통화 유통 속도라는 게 빨라집니다. 통화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요. 투자도 많이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세와 이제 곧이어 나올 감세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나올 규제 완화에 대한 점들도 좀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은 저희가 지금은 뭐 테크 쪽이나 아니면은 관세 수혜주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관심이 있는데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금융안에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그 다음에 핀테크가 있는데요. 지금 인물들의 면면을 보신다면은 대부분이 핀테크 CEO나 또 핀테크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핀테크에 대한 로비를 작년까지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또 금융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상화폐 부분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지금 예견돼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정부의 권위가 가상화폐에 실어진다면은 투자 전체 포트폴리오에 아주 적게나마 일부라도 좀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까지 함께 다뤄주셨습니다. 이 금융규제가 완화된다면 미국의 전반적인 이 성장성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글로벌 증시를 전망할 때 이 미국 안에서의 주목해야 할 부분까지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와서 개장을 앞두고 있는 국내 증시에 대한 힌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증시 그래도 이 불확실성 속에도 그래도 선방해주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 대한 힌트는 어떤 부분 짚어주실까요? 네.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내 증시는 현재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라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 대부분의 업종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영향이 없는 업종, 그래서 초기에는 엔터나 화장품이 좀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이 있는데 뭐 조선이나 방산 그리고 원전이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정치적인 외생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만 쫓아가기보다는 저는 구조적인 성장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 방송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희가 뭐 딥시크발 혹은 네. 또 AI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었는데요. 이런 구조적인 성장에 의해서 저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딥시크 충격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중국 IT 관련주들이 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따른 파급 효과가 저희는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딥시크가 준 충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네. 번째는 이제까지는 AI가 하드웨어, 그 다음에 그 B2B 영역에 저는 머물렀다고 생각하는데 드디어 이제 B2C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즉 확산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의미인데요. 이에 따라서 한국의 뭐 반도체라든가 혹은 가전이라든가 또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변화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까요? 말로 시장이 불확실성과 동반해서 또 빠르게 움직이긴 하지만 구조적인 성장도 함께 지켜봐야 한다. AI 역시나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져가야 할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신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고 보세요? 네, 이번 주 한 주 좀 이제 지켜볼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과연 이제까지 좀 이제 반등이 나왔던 반도체 대장주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또 두 번째로는 그동안 좀 피해받았던 업종들은 좀 바닥을 좀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 정도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좀 힘든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전에 핸드셋에 대한 뭐 수요가 굉장히 어두운 터널을 저는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분기 들어가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특히 아이폰 SE4가 나오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글로벌 중가 휴대폰에 대한 수요도 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고나 좀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줄여놨기 때문에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고 있고요. 네. 반면에 우려하는 바는 여전히 지금 트럼프발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바는 향후에 인텔의 방향성, 그래서 이 파운더리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미국 외에 있는 반도체 공장이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한 좀 우려와 또 기대도 반반씩 갖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부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휴대폰 수요, SE4 시리즈 출시가 이제 임박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챙겨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은 반도체, 역시나 길어지고 있는 인텔의 M&A 이슈도 함께 챙겨보면서 시장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식전략팀장 백찬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